안녕하세요. 나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최하임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정통 성명학인 한자 사주 수리 성명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을 짓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입니다. 여기에는 음용오행, 획수음양, 수리획수, 분파여부, 불용환자, 그 다음에 자운행, 시용신양명법, 본인 및 부모사자 충하자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이고요. 이건 다수의 성명학 이론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운행입니다. 우리가 사주 시용신 양문법이라고 그러는데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좋은 균을 가진 한자를 넣어서 장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운행에는 이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목, 화, 토, 금, 수가 있는데 이 5가지 기운 가운데 좋은 기운이고 나쁜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의 좋은 균을 가진 한자, 즉 희신용신 장명법으로 짓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약에 이제 사주를 무시하고 장명한다든지 사주에 없는 오행을 넣어서 장명, 그것도 잘못된 장명법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월에 이렇게 태어나서 엄청 추운데 사주에 수가 없는 거야. 뭐 추월에 태어나서 사주에 화도 약하고 그런데 수도 없는데 물 없다고 물 집어넣으면 추워서 얼어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이름이 자원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극이 되면 나쁘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김시성, 우리가 김시성이 자원오행은 이제 금오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목오행이나 화오행이 사주의 종류를 가진 한자라고 했을 때, 뭐 김시성이 목화로 이루어진 이름은 장명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시성이 목이 먼저 거게 되면 금목화가 되고 화가 먼저 금화목으로 상계도 나쁘다. 이게 잘못된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시성인 경우에 자원행이 이제 목오행입니다. 이시성의 토나라든지 금오행이 희용신인 사주는 장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주 보지 않고 성과 이름이 자원행이 상생이 되면 좋고 상계되면 나쁘다 이런 주장으로 이름을 짓게 되면은 또 개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명학 이론에는 이제 다양한 성명 이론이 있는데요. 주역 성명학, 한자사주 수리 성명학, 곡획, 대서, 실증, 자연의 성명, 활기역, 신살, 육수, 한글. 네, 여기서는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을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한미라 이름을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 풀이해 보면은 어떤 체가 11액이고요. 그럼 양입니다. 한은 14액으로 음이에요. 임은 17액으로 양이니까 양으로 음양이 조화되는 좋은 이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발음상으로 보면 최함이라는 이름은 최는 금이고 한은 토고 임은 토니까 금토토로 입신 대길격으로 좋은 이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함이라는 분파가 되지 않은 좋은 이름이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보시면 최자는 매산자 붙으니까 위에를 가지고 화자는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성과 이름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갈라질 때 분파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용한자가 아닙니다. 이 크라자, 장대하자, 그 다음에 이말림, 다슬림자는 뜻이 좋아서 이름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희용신 장명법 4원행 여부인데 신금일간이 이제 추월에 태어나서 추운 겨울철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사주에 또 화도 약해요. 그러니까 화라든지 목기운이 사주 종이 되는 사주인데 크라자 장대라자는 수행 가진 한자이고 이말림 다슬림자는 화연 가진 한자입니다. 그래서 크라자 장대라자는 수행 가진 한자로 사주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철에 태어나는데 물이 들어가게 되면 더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질 때 이 사주는 이제 목화 기운이 모고행, 화오행이 사제 조음을 가진 한자이기 때문에 목화 기운을 가진 한자로서 이름을 줘야 되겠습니다. 수리상 좋은지 여부입니다. 이게 초년운세는 하하고 임을 합체 그럼 31액이 됩니다. 흥가운으로 좋다. 물론 만일 나시는 지도적인 기질 또한 갖추고 있다. 장년운세는 형격인데 체가 11액이고 하가 14액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25액이 되죠. 그러면 안간격 재롱으로 좋습니다.
초질관으로 과업을 밀고 나가는 놀라운 추진력 속에 인덕과 부귀를 누리는 수로 좋습니다. 중년운세는 이제 최시성에다가 두 번째로 이혼 합친 거 28회기 됩니다. 이거는 이제 허풍팍격 파란호 좋지 않습니다. 대개는 일시적인 성공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 말년운세는 이제 최 11액에다가 하 14액에다가 임 17액을 합치면 42액이 되는데 이거는 신속격 순환으로 좋지 않습니다. 벌이는 일마다 고난과 파란이 겹쳐 뜻대로 과업을 성취하지 못하고 안정성만 결여되어 항상 살얼음위를 걷는 불안한 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하임이라 이름을 보면 한자 사주 수리성묘로 문제가 있다. 80일 수리성묘로 문제가 있고 사주상으로 크라자 장대라자는 수행 가진 한자로 사지에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최시성, 최하임이라 이름을 다수성묘학이론인 한자 사주 수리성묘로 풀이해드렸거든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주역성묘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남은 장면 철학을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홈페이지가 있고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가 있는데요. 무료 이름 풀이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신생아 장명 개명 사주궁합 태기는 홈페이지나 여기 010-9545-2383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맥 처방, 토감정, 수맥 도자기, 기도자기, 상호장명, 전화번호 백성과 이름 문서 풀이는 대구에 있는 가람이름 장명철학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수맥 도자기나 기도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대한수맥 감정원 T3 블로그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게 이제 생기도자기, 이게 기도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맥파나 위해파를 차단하고 장점 있어 효과를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시면 대한수맥감정원에 좀 문의하실 때 보통들 보면 수맥 도자기를 이제 전원주택 지시는 분들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상가라든지 이제 공장 이렇게 지시는 분들, 그다음에 현재 이제 사업하시는 분 가게라든지 이런데 손님이 잘 안 들어오게 되면 수맥 도자기를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집 같은 데는 건강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학업 성적은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할 때 설치하는 분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대한수맥감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